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법한 그러나 쉽게 터놓기 어려운 가족 간의 금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 이상 시니어 부부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파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내려 합니다. 이혼한 시누이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을 지원하자는 남편의 제안이 가져온 한 가정의 깊은 고민.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 재정적 책임의 범위, 그리고 노년 부부의 삶의 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60대 후반, 은퇴 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저희는 오랜 세월 함께 이룬 재산과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소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끔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잔잔하고 감사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의 한마디가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여보, 우리 누나가 많이 힘들어?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라도 좀 보태주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 저희 노후 생활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저의 시누이는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저는 막연히 혼자서도 잘 해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일시적으로 친정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정집, 즉 저희 시어머니 댁은 이미 고령이신 시어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누이가 장기간 머물기에는 불편함이 많을 것이고 시어머니께도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더불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시누이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유일한 여동생이었기에 그 유대감은 저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누나가 정말 불쌍해.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 이 금액은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는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그리고 약간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건강하게 저희만의 노후를 즐기기 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재정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외식도 즐기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건강 관리를 위한 지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월 지출은 대략 3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된다면 저희의 월 지출은 갑자기 50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는 저희의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없지는 않지만 그 자산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비상금이자 혹시 모를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저희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시누이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의 생활 수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소소한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노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저희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가 당분간만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가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까지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평생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200만 원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저희 부부의 평생 지출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깊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셨고, 시누이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으셨기에 시누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 사랑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돕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룬 상황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아무리 혈연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저희 부부가 어렵게 일구어 놓은 노후 자산을 무한정 내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저희만의 삶이 있고 저희가 책임져야 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매달 200만 원은 저희에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이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해? 일단 우리가 도와줘서 숨통이라도 트여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왜 이혼 후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었는지, 시누이 본인의 경제활동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그저 시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립도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점차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의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어떤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수입원은 있는지, 향후 어떤 경제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금액이 정말 시누이에게 숨통을 트여줄 정도의 의미 있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임시 방편에 그칠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누이가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이나 초기, 생활비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 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200만 원이라는 고정된 액수보다는 시누이의 상황과 저희의 여유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시누이 본인의 자립 의지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누이의 자립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태주는 등 시누이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되새길 때였습니다. 넷째,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가능하면 시누이까지 함께 모여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재정적인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남편과 진지하게 다시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던 남편도 제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합리적인 대안들에 대해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돈을 아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노후를 지키면서도 가족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며 저는 가족의 의미와 책임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특정 한 개인이나 부부에게만 무한정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저희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누이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누이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지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남편의 누나이지만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과 책임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남편 또한 저의 우려와 저희 부부의 재정적 상황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에 중요한 결정은 항상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한 시누이의 생활비 지원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노년 부부의 삶의 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난제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저희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의무,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